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6학번 영화과 입시 총정리하려고 등장한 최우주 티처입니다. 저는 이제 10년 동안 영화 입시를 하면서 이렇게 한예종, 중앙대, 서울예대 합격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블로그에다도 입시를 정리해놨으니까 요 올바른 영화학원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매년 만들어서 올린 건데 작년의 정보도 사실 올해랑 그게 다르지 않아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것은 중앙대가 이제 수능 최저가 생겼다. 25학번까지 중앙대가 이제 누구나 시험 볼 수 있게 갑자기 바뀌었는데 24학번부터 25학번까지는 그렇게 유지하다가 26학번 중앙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생겼다. 자,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원래도 이제 입학 정원이 많이 없었던 단국대가 뭐 7명밖에 안 뽑는다. 뭐 원래 12명 정도 뽑았는데 7명 뽑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좀 바뀐 부분들입니다. 뭐 세종대도 원래는 이제 1차 배수를 6배수 뽑았다가 이제 10배수를 뽑겠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고, 이제 크게 달라진 것들은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수시, 정시 이런 포인트들을 알아야겠죠. 수시, 정시 뭐 4년제 대학을 6개 쓸 수 있다. 그리고 전문대 무제한 쓸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정시에서는 4년제 3개 대학 쓸 수 있고 전문대 무제한 쓸 수 있다. 그리고 한예종이라고 하는 특수국립대학교가 있다. 특수국립대학교는 수시에 정시에 해당되지 않는 한예종 영화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합격을 해도 수시 납치를 당해도 한예종 영화과 쓸 수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 뭐 4년제 수시 대학들 여러분들 뭐 실기대학이 중요하겠죠. 뭐 학종대학들이 있고, 정시에서는 실기대학이 몇 개 없지만 중요하고, 그리고 비실기대학이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싶을 겁니다. 사실 정시의 비실기대학은 전통적으로 이제 유명했던 뭐 중앙대, 한양대, 동국대들이 이제 수능 비실기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한양대, 동국대는 실기가 없고 중앙대만 실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중앙대, 한양대, 동국대는 이제 수능 비실기라서 수능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학교들 좀 유명한 그 학교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진학사나 메가스터디 같은 데서 성적을 좀 찾아보면서 정시에서 수능 준비를 하시는 것이 이제 바른 길이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예종, 서울예대 이런 데를 같이 목표로 하면서 중앙대 실기를 쓴다고 한다면은 중앙대 실기도 해볼 만한 겁니다. 자, 수시 실기 대학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학교들이 이제 중앙, 뭐 숭실, 세종, 단국, 국민, 서경,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고, 뭐 그리고 플러스 서울예대, 그리고 성결, 수원, 용인, 동아방송대, 그리고 뭐 청주, 대진, 뭐 백성예대, 서울대학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런 것들을 제 자의로 나눈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 경쟁률을 보면은 올해 경쟁률이 거의 1000명이 다 넘어버렸거든요. 지금 뭐 1100명, 1150명 서경대, 단국대 1200명, 세종대 1200명. 이게 작년에는 세종대, 단국대가 785명, 700명이었는데 갑자기 올해는 이렇게 막 터졌어요. 왜냐하면 날짜가 작년엔 겹쳤었는데 올해는 겹치는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학교들을 저희가 지원자 1000명 이상 학교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0명 이상 학교, 뭐 서울예대도 1200명이고, 그리고 제가 한예종을 안 써놨네요. 한예종은 지원자 1500명입니다. 지금 한예종 영화과의 11월 입시 영화과 일반 전형은 지원자가 1500명 정도 항상 이상이 되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요 정도 1500명 학교, 1000명 학교, 그리고 지원자 한 600명 학교, 그리고 여기 밑에 청주, 대진, 백성예대는 지원자가 한 200~300명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에서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6개 대학을 어디 써야 되나. 내가 중앙대 하나 쓰고 숭실, 세종, 단국 쓰고 또 나머지 뭐 다른 용인대학교, 뭐 청주대를 쓸지, 아니면은 뭐 어차피 전문대라고 불리는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백성예대, 서울대학은 다 쓸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 6개 대학에서 어떤 것들을 쓸지를 이제 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있다. 그리고 만약에 수시대 다 떨어지면 정시에 어떻게 되냐? 정시에 이제 실기를 준비하던 친구는 요 비실기 대학교 성적이 되게 높기 때문에 1, 2등급 막 되니까 좀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실기대학 세종대, 중부대, 명지성결, 인하, 수원, 대진 이런 데를 이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 실기대학들이 있고 정시 실기대학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실기를 쓰는 친구들 목표하는 것들은 이런 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거죠. 지금 수시에선 요렇게, 그리고 정시 경쟁률은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생략을 할게요. 뭐 추후에 올리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최근에는 이제 성결대가 나군에 있어서 명지성결, 세종중부, 인하수원, 대진대 정도가 이제 정시했고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있고. 자, 아무튼 그런 전략이 필요한 학교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내신이 좀 좋은 친구가 학생부를 좀 좋게 쓴 친구들은 이렇게 학생부 종합학교들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학교도 이제 쓰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6개 대학에서 더 전략을 짜야겠죠. 뭐 저도 매년 사실 입시를 하면서 학생 수가 소수다 보니까 학종을 쓰는 친구들이 뭐 올해도 경희대랑 뭐 이렇게 붙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전략을 짜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 전략을 짜주는 게 되게 힘든다. 자기가 이야기 구성 어디 쓸지, 뭐 어떤 것들을 써야 될지 학종을,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야기 구성은 이제 시험의 형태가 되게 다양한데 주요 대학들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가장 좀 오래된 학교가 중앙대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전통적으로 내신이 뭐 1.0에서 2.9 애들을 커트한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1교시에는 이야기 구성 시험 보고 2교시에는 영화 분석 또는 영화 상식 논술 같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 구성은 그냥 100분짜리 이제 글쓰기 시험인 거예요. 그 영화 분석은 이제 100분짜리 글쓰기인데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을 15분, 20분을 보고 글 쓰는 거였고, 영화 상식은 예를 들면 뭐 역사를 활용한 영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그 토픽을 가지고 글 쓰는 거였고. 근데 이런 시험 형태가 지금 24, 25학번부터는 이제 달라져서 그냥 1교시 120분 이야기고 1교시 120분 이야기 구성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물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화 분석 또는 영화 상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야기 구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런 형태에 빚어서 다른 대학교 영화과들이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앙대가 가장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영화과 입시를 다른 학교들이 따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야기 구성을 보고 면접을 보는 형태, 세종단국대 뭐 요런 형태의 이제 국민대까지 지금 보시면 세종단국 국민처럼 이야기를 보고 뭐 180분 또는 뭐 90분짜리 이야기를 보고 이야기 구성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형태였어요. 면접에서는 이제 뭐 아주 전형적인 영화과 면접, 뭐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 감독을 좋아하는지, 본인이 써둔 이야기가 있는지, 써놓았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좀 변형된 형태의 이제 입시가 시작된 게 10년 전에 숭실대. 지금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가 숭실대가 영화를 되게 잘 만들어서 왓챠 같은 데서 단편 영화 되게 많이 상영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게 인기가 있는데, 여기 시험이 정말 초고 난이도처럼 1차에선 이야기 구술을 보고 이미지 3장을 보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뭐 시간 뭐 한 7, 8분, 한 7분 정도. 그리고 이제 3분 동안 구술.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하는 친구들만, 2차 대상자들만 영화 분석을 봅니다. 영화 분석 구술. 그러니까 영화도 막 15분에서 20분짜리 이제 숭실대 단편 영화들 보고 이제 막 분석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제가 무슨 헤어질 결심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는 거기서 이제 뭐 창살 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잠깐만요. 취조실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취조실에 이렇게 창살 같은 것이 보여지고 이렇게 뭐 가로 창살 같은 것도 보여지고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영화 분석에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냐? 이런 장면이 창살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얘가 뭔가 이제 물건을 주고 나서 이 여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사건들, 그런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을 들었니?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의 영화 분석 시험이 보는 특이한 대학들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서경대 같은 경우도 좀 하이브리드하게 바뀐 것이, 보통은 이제 면접을 보면 합격을 시켜줬는데 갑자기 서경대에서는 1차에서 그냥 면접을 전형적인 영화 시나리오 분석 면접을 보고 뭐 시나리오를 뭐 10분 혹은 5분, 서경대는 5분이었던 것 같고 뭐 소원대는 20분인 것 같고 이게 좀 다른데요. 아무튼 시나리오 분석하고 면접을 한 다음에 2차에서 뭐 50분 동안 로그라인 시험을 봅니다. 이제 이야기 구성 시험인데 이런 형태의 시험을 보는 형태로 조금씩 이게 변형이 됩니다. 지금 이런 학교들 중에서 이제 가장 특이한 학교가 이제 서울예대 같은 학교인데,
이 서울예술대학교는 50분 이야기 구성을 봅니다. 50분 이야기 구성을 보고 플러스 이거는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쓰면 되는 거죠. 다른 학교랑 같이. 그런데 10분 이미지 분석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랭드롱이라는 배우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태양 가득히라는 영화도 나오고 무슨 다른 영화들도 뭐 나오면서 지금 예를 들면 이 영화 배우를 아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아니면은 추가로 예를 들면은 영화 사조를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 영화다 보니까 뭐 프랑스 영화 속에서 예를 들면은 시적 사실주의를 아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누벨바그를 아느냐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면접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서울예대 영화과 면접은 정말 난이도가 어려워요. 지금 다른 학교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정도의 이제 입시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는 한예종 영화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시험들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야기 구성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1차에서 150분 영화 상식 논술을 봅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 정식 명칭은 150분 글쓰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영화 상식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올해 합격한 친구도 있고 작년에 재작년에 합격한 친구도 영화 상식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네오리얼리즘 안에서 뭐 그 2차 세계대전에 폐허가 된 이탈리아의 영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뭐 했던 영화의 상업성하고 순수성 얘기할 때도 뭐 어떤 영화를 돈을 벌려고 만든 영화가 순수해질 수도 있고 뭐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예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상업적인 경우도 있고 이런 예시들로 이제 사조에 있는 영화들을 보고 뭐 이러면 소비에트 몽타주나 독일 표현주의 이런 영화들 이런 세계 영화사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게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영어 지문도 따로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1차에서는 이제 영화 상식 논술이 있으니까 잘 열심히 공부해서 중앙대, 서울예대, 한예종 트라이앵글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합격해 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에서 180분 이야기 구성 시험 보고 다 같이 이제 10분 면접, 다 같이는 아니고 모든 학생이 다 20분 면접을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2차 대상자가 돼야지만 2차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1차 시험은 1,500명 정도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되려면은 2차 대상자가 되면은 한 100명에서 120명에서 150명 정도를 뽑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입학 정원인 30명 플러스 알파를 뽑는 겁니다. 제가 왜 알파라고 했냐면 한예종 영화과는 이제 원래 특별 전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남은 인원을 다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영화과 입시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은 수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것은 사실 이야기 구성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 구성이나 영화 상식이나 사실은 영화 분석이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야기 구성에서의 기승전결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처럼 이야기를 쓴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 분석에서 뭔가 특이한 어떤 영화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미장센 몽타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으면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영화 상식이라고 보는 거는 영화 감독의 이론이나 아니면 최근에 어떤 수상 받는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계 영화사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영화 공부를 꾸준히 3개를 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 학교든지 붙게 되고 아마 최상위 학교인 한예종이나 아니면 뭐 중앙대나 아니면은 서울예대에 입학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단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가기 힘든 뭐 숭실대나 서경대나 아니면 세종대, 국민대, 단국대 뭐 이런 대학교도 다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영화를 감독별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단편 영화를 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단편 영화가 그냥 유튜브에 있는 거 말고도 단편 영화 그러면 이제 왓챠라는 곳에서 단편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학교 영화들이 많이 있고 숭실대 영화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학교들의 사이트 서경대 같은 데에서 영화 단편 영화들도 여러분들이 뭐 찾아서 보시면은 단편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포지션에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 수원대나 아니면 성결대 영화들도 되게 많이 진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는 게 크게 도움된다. 제가 작년에도 소개했지만
경기 필름 페스티벌 같은 경기 필름 스쿨 페스티벌 같은 이런 영화제들도 여러분들 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아트 시네마를 가는 것도 영화과 입시에서 크게 도움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고3 학생이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영화과 입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영화과에 다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올해 이제 이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은 이 정도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팁을 줄 것들은 제가 시리즈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파이팅!